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테마술사 유쾌하게 출발해보고요. 저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술을 도와드릴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급등 테마 한번 알아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포션 기법이 적용된 종목도 발굴해보죠. 테마술사 차윤 전문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벚꽃 보셨어요? 예, 벚꽃 많이 봤는데 예, 지난해보다 좀 빨리 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벚꽃 축제 개막하는데 벚꽃이 오늘 또 비 오면 다 맞습니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핑크빛보다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빨간빛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이제 보셔야지 당연히 계속 우리 뭐 기분이나 그 밖에 삶이 윤택해진다라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기법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금일도 이제 강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안에서 공략을 해야 될 그리고 조금 보류를 해야 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속간에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기법 강의 시간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어떻게 하죠? 겪으셔가지고 이러한 경험적인 부분을 계속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도 제가 중요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놓치실 수 있는 부분들 정말 많은 이제 시행착오라는 게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돈, 피 같은 돈을 넣어서 이제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제가 줄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세히 기법 강의 시간에도 자세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또 다 겪어서 우리 마술사님도 포션 기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셨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매직 같은 빨간불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그리고 포션 기법이라든지 검색길, 재료에 관한 것도 노하우를 마술 트릭을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 강의 시간과 히든 종목까지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급등 나오는 테마부터 오늘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뾰로롱 이게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테마 마법사님 직접 말해주시죠. 예, 금일 이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제 전일도 마찬가지긴 했는데요. 바로 리튬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도 계속 리튬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오신 종목들 이렇게 있으실까요? 저는 또 급등주는 무서워서 네네. 또 따라잡는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속가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리튬 관련주들에서도 계속 이제 후발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발주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전일에 이어서 리튬 관련주들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일 가장 핫한 이슈 같은 경우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제 보이게 된 거는 바로 이제 지에넌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엑스트라릿이라는 이러한 기업을 194억 원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엑스트라릿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현재 최고 이제 리튬을 정제를 하는데 뽑아내는데 추출을 하는데 이제 이온 교환 방법이 저농도 이런 호수에서도 바로 추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술력으로 인해서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지에넌 에너지가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금일 지에넌 에너지가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이제 강한 상승이 바로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를 같이 불러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에넌 에너지 차트로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날 말씀을 드렸죠. 이날이 바로 3월 2일이었습니다. 3월 2일에 이제 P0 관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 에너지랑 이 당시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시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150% 육박한 이제 그러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단기간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굉장히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해서 상한가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좀 이러한 구간에서도 사실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되게 되는데 어떻죠? 개인 매매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다음에 이미 보유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많이 눌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개인 매매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연봉을 잠깐 펴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미 205회 기준으로는 제가 아까 150%,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는 150%대지만 지금 약 300%, 274% 정도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고가 영역에서 너무 많이 과하다. 그래서 눌림을 줬을 때 보통 이 갭을 채워주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시가가 12,500원인데요. 12,530원 부근인데 만약에 갭을 채워주는 1,300원 부근에서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지에너 에너지에 정말 관심이 있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단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면 갭을 메꿀 때쯤에 공략을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전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금일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제 EV 첨단 소재도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전일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FPCB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인데 바로 이제 리튬 사업에 지난해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 이제 공급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이제 공급사를 다시 한번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EV 첨단 소재는 어떠한 이러한 실적보다는요, 바로 어떻죠? 재료에 대한 신성장 리튬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급등을 이제 하게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렇게 실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눌림을 주지 않고 바로 직진성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부근에서 다시 말해서 2,700원, 2,400원 부근을 이제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지지와 저항에서 호가창을 보고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인 매매를 하시기 위한 소위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로 이제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런 위치인데 사실 좀 쉽진 않은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이 공략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눌림을 줬을 때는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재료가 지금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연봉을 잠깐 볼게요. 연봉 보시게 되면 지금 117%입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리튬 어때요? 굉장히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으로 딱 기준을 했을 때는 보이시는 가격대가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게 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3,500원이 의미 있는 이제 가격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보이시는 대략적으로 한 3,1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봉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3,100원 부분,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3,100원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도 했고 이런 단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리튬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갭을 메꾸는 구간에 호가창을 보고 관심 있게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 테마 4월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GN1 에너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갭을 메우는 이 눌림목, 그러니까 전날 종가에서 오늘자 시가 사이에 갭을 메우면서 눌림이 나올 때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EV 첨단 소재는 눌림에서 또 공략을 줘도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매매 기법에 관해서는요. 노란 톡방에서 또 무료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QR코드에다가요.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어보시고 링크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나면요. 클릭하시고 곧바로 무료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방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방송 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1123 112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현우 마술스타를 계속해서 방송 전후로도 만나고 싶으시다면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급등 테마 리튬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GN1 에너지 그리고 EV 첨단 소재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예, 다음 종목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바로 넥스턴 바이오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이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바이오주인데 왜 지금 리튬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보여집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이제 이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가 바로 이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이제 전환 사채가 이제 바로 전환됐던, 그러니까 주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주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지분 구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10만 주에서 610만 주로 약 한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넥스턴 바이오가 강한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해서 금일 이제 급등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한 28%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직접적인 이제 그러한 관계보다는 약간 지분 구조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션 기법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모자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차트를 제가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어떻죠?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간혹 어떤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눌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넥스턴 바이오도 제 관점의 첫 번째로는 좀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눌림이 좀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연봉 잠깐 보겠습니다. 연봉 보게 되면 좀 느껴지시나요? 좀 거래량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눌림을 준 다음에 횡보를 좀 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연봉으로서 이렇게 유추가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추세 전환에 대한 이제 대응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제 지금 단기간에 대략적으로 약 한 50% 가까이 상승세를 불러일으킨 부분에서 지분 구조라는 이러한 재료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위치가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좀 또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절묘하게 지금 한 122평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한번 이제 비중을 낮춰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튬 관련주에는 포스코 홀딩스나 다른 종목을 사실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EV 첨단 소재 뭐 굉장히 공략을 해봐도 뭐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넥스턴 바이오는 주가 위치는 사실 이제 부담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재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낮춰서 공략을 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넥스턴 바이오 포션 기법에 해당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재료도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목 계속 좀 포스코 쪽을 좋게 보고 계신 입장까지 확인을 하면서 다음 테마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 테마도 비슷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건 가는 게 더 가는 이런 테마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2차 전지 네. 또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네. 보여주고 2차 있더라고요. 전지는 좀 리튬 광의에서 리튬도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는 하나의 좀 포괄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가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IRA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광물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RA 이제 법안이 아무래도 이제 무역적인 부분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IRA의 법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일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세로닉스입니다. 이제 세로닉스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LLF의 대주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세로닉스는 이전부터 제가 이제 뭐 지분 구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로닉스는 제가 이제 계속 시행착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부터 세로닉스는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중에 뭐 안철수 관련주라고 하면 써니전자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써니전자는 지금도 안철수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세로닉스와 LLF의 끼가 다분한 종목으로 인해서 금일 LLF는 다소 무겁기 때문에 세로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LF는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테슬라의 양극재에 대한 이러한 4조 규모의 이러한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로닉스 계속 이제 더 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이게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죠? 공략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이고 바로 첫 포션은 바로 2월 20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8일에 테슬라 4조 공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이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도 54,500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연봉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237%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P1, P2를 보통 이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로닉스 제 기준으로는 현재로서는 P3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는 대략적으로 얼마죠? 지금 54,500원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한번 눌림이 주고 P3가 나오려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격을 줄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금량, 리튬 관련주로 뭐 금량이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략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횡보를 주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세로닉스, LLF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횡보 구간을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제가 이전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3만 원,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2만 5천 원 부근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이러한 보유자의 영역, 그다음에 단타로 하루 사고 하루 팔 수 있는 이러한 단타 영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종목은요. 바로 제가 이제 IRA 법안 세부 지침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돼서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바로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요, 바로 이제 분리막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로 해서 많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기업인데 일단 무엇보다는 이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요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리막 기술에서는 그래도 SKI 테크놀로지가 좀 기술력으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일단 지금 IRA 이러한 세부 지침 내용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미국산 이러한 전기차,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품에 대한 50%죠. 광물에 대해서는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미국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느냐
많으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국산에 대한 어떤 거죠? 재료를 이용을 하게 되게 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산의 이러한 분리막에 대한 IRA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금일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SK 아이테크놀로지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약 한 450만 주 정도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거의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차트 위치적으로도 어떻죠? 부담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추세 전환도 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이미 추세가 전환이 됐고 쌍바닥 패턴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쌍바닥으로 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의 증가가 동반이 된 이제 그러한 상승 속에서 지금 이제 시총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제법 높아요. 한 6조 4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얼마나 지금 많은 23만 원에서 지금 46,500원이니까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연봉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장된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장되는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여기 연봉에서도 바로 차트 위치가 부담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이제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먹을 구간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먹을 구간도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대를 좀 돌파를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지지와 저항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후에 아이테크놀로지는 공략을 이제 할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일 거래량이 이제 제가 거래 대금으로 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대략적으로 6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수로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금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자. 그래서 IRA 세부 지침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제가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 세로닉스 아깝이 아까워라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미리 공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세로닉스는 포션 기법이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에 공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 마법사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미 18%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다다랐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 LNF 같은 종목들은 좀 무겁기도 하고 먼저 올라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후발주자들 선취매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현재는 세로닉스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 정리하고요. 오히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부담 없는 차트상의 흐름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오늘도 QR코드로 띄워드립니다. 오른쪽 하단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죠. 비밀번호 112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방송 우리 12시 이후에도 차현우 테마술사께서 직접 소통을 하시고 또 시황 정보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입장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테마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테마에 대해서 난 아직 잘 모르겠다. 포션 기법도 조금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법 강의 시간을 통해서 차현우 테마술사에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션 기법, 그 노하우와 트릭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불러봅니다. 차현우 마술사님 나와주세요. 네. 마술사님? 네. 네네. 제가 이제 테마 술사로 해서 지금 이제 마법과 같은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림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내 파란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이제 이러한 좀 비중을 높이시는 이제 이러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행착오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 과정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테마 술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이제 큰 종목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경험, 제가 겪었던 이러한 아픔들을 같이 지금 디테일을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강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백날 믿으라 해도 의미 없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셔서 포션 기법 정말 좋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강해지시면 어떻죠? 바로 이제 증시에서 마법과 같은 그러한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세로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일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일 이제 세로닉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거는 제가 이제 존쟁이도 아니고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일 이제 세로닉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포인트 바로 기법에 해당이 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100% 이렇게 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낮춰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재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재료에 따라서 그 비중조차도 더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로닉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전부터 끼가 다분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이게 보시면 연봉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거는요. 지분 구조이기 때문에 재료가 약하기 때문에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끼가 다분한 종목이었다. 다시 말해서 LNF와 세로닉스는 보통 이러한 연관성이 다른 지분 구조와는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러한 거래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연봉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LNF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주가가 세로닉스도 부각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접봤다고 하게 되면 다른 보통 이렇게 많이 주식 공부하시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다시 말해서 주식은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내용도 아니면 글귀들 많이 주식 공부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기반은 과거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제가 디테일을 해서 금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끼가 다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금일 LNF가 무겁다 보니까 세로닉스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게 바로 기법도 중요하지만 기법 안에 재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실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꺼내왔다. 디테일을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행착오가 1년, 2년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이거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바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 걸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바로 일본 가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연 거래량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바로 이제 보시면요.
일봉으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 구간에서 이미 확인이 돼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고 요 구간에서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P1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P2보다는 P3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낫겠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 관리상으로 해서 P3를 공략을 하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만약에 이게 쌍바닥인 거고 만약에 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흐르면 어떡할 거예요? 흐르면. 그렇죠? 흐르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흐르게 되면요. 지금 요 구간에서 이 구간을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서 여기 아마 분봉으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분봉을 좀 디테일하게 파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이 어떠한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늘려야 되는 이러한 구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째서 가능하게 될까요? 어째서 가능하냐?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재료가 좋아요, 나빠요? 재료가 좋습니다. 만약에 재료가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죠? 단발성인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글로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실적이나 숫자들하고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로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숙지를 하시고 항상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포션 기법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요.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일 많은 상승 나왔죠. 뭐 10%, 5% 아니잖아요. 그렇죠? 20%. 정말 내가 여기서 보유를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끝까지 정말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30%, 50%, 80% 수익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디테일 여기서 두 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이러한 디테일들 반드시 메모하셔가지고 내 것을 숙지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테마 때 살펴봤던 세로닉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차현우 테마술사의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이 히든 종목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입장 환영합니다. 비밀번호 기억해 주세요. 1123 1123 숫자 4자리 적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테마술사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법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라고요. 마술사님. 예,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고바이오랩입니다.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전부터 셀트리온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서 기술적인 협약 아니면 이제 그 같이 이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업체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서정진 회장이 바로 셀트리온의 이러한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바로 고바이오랩이 또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현재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죠? 결국엔 M&A 이슈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 질환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바이오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순환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 2차 전지, 그 밖에 신성장 그룹주들 AI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이제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이제 고바이오 랩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연봉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성장이 되게 되면서 바로 깊은 눌림을 보신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릅니다. 뭐가 빨라요? 지금 거래량이 많은 이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2년 만에 보였다라는 부분. 지금 68,600원에서 10,000원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주들 정말 많은 이제 하락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 그럼 요거는 눈치 빠르신 분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되실 거고 바로 거래량이 근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재료가 발생이 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바로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400만 주밖에 거래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일봉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종목이 계속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 그 해당이 되는 거에서 이게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어떠한 종목으로 해서 내가 뭐 50%, 100% 이렇게 비중을 실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은 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디테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종목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죠? 대략적으로 그냥 20, 30% 수익은 그냥 발생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중을 많이 실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게 되게 되면 다른 종목, 강한 섹터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계속 비중 낮추라고 하는 이유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눌림이 얕은 것 같아도요. 눌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방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목들은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져야 됩니다. 이게 왜 빠져야 될까요? 빠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 차트를 보게 되면 정고점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번 요즘에 패턴들이 보면은 깊이 한번 떨궈요. 그러한 떨군다라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경험치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험치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요거는 이제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더 하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구간과 이 구간을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었지만 그래서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전기차나 AI 로봇의 중심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바이오 랩은 방금 제가 이러한 추세 전환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고 한번 깊은 눌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분명히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그냥 지나가시는 이런 생각들일 텐데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깊은 조정을 보이는 종목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테마술사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를 기억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기억이 떠오르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게 되면 바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시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은 경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도 이것도 20, 30% 수익을 나실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디테일을 이렇게 오늘 금일에도 집중하실 만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뭐 수익 30%, 40%, 50% 충분히 마법과 같은 내 계좌 수익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법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태만술사님께서 강의 중에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 비중은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이런 재료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같은 부분을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집은 노란톡방에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123 비밀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전문가님 종목 가운데 오늘 태경 BK가 급등을 합니다. 자, 수익률이 지금 오전 10시 기준으로 27%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쉬다가 와서 이 태경 BK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이제 수익을 받고 추가적인 전략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BK 오늘 장에서만 17% 불을 뿜고 있고요. 1,200원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자, 목표가 11,000원 거의 머지 않았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또는 변경된 매매 전략이 있을까요, 마술사님? 일단 금일 이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리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극재 관련으로 해서 코커스 이제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일한, 제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죠. 유일함과 독과점, 이 두 가지를 이제 키워드를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미국의 1위 업체의 코커스를 바로 수입을 해와서 다시 한번 재생산을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음극재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할 게 대략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이제 코커스에 대한 이러한 매출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PER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일단은 10,000원은 넘어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뭐 재료나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은 매출, 실적으로 인해서 일단 10,000원은 가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음극재, 지금 방금 뭐가 있었어요? IRA 세부 지침, 미국에 대한 이제 이러한 IRA 이제 세부 지침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가능을 하게 될 그러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바로 이제 코커스가 석탄과 석유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지금 석탄 코커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독보적으로 태경 BK가 석유 코커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1,000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포션 기법에 이제 해당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방금 제가 뭐 세로닉스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거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왔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연봉 잠깐 볼게요. 연봉을 잠깐, 어차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차트를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연봉을 보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 바로 95%입니다. 95%. 지금 뭐 양극재나 이런 종목들 250% 이렇게 가 있습니다. 100% 더 가야겠죠. 독보적이고 이미 매출 대비 낮은 상태예요. 제가 일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을 보셔도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법을 부린 태경 BK. 지난주에 제안을 해준 종목이었고 일주일 안으로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IRA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 주가 11,000원인데 그 이상으로 사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태경 BK 가격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도 소개를 받아볼게요. 이렇게 2차 전지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기대할 만한 이제 그러한 테마로 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시장에 주목된 종목들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차트 위치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세가 아직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테마가 무려 2가지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릴 종목의 바로 이 종목명은 KPS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K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요, 바로 폐배터리 업체인 세리기텍을 이제 100% 자회사로 인수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세리기텍은요, 사실 폐배터리 시장에서는 이미 기술력, 그 다음에 바로 환경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업계에서는 많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매출액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KPS가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다시 말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제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리기텍이요, 바로 납축전지로 해서 리사이클링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매출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리튬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 재료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다시 한번 KPS에 대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다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이러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이 현재 매출이요, 대략적으로 2,5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총이 대략적으로 2조입니다. 2조. 지금 KPF 얼마죠? 지금 KPF 주가가 시총이 2,000억입니다. 10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세리기텍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21년 기준으로 약 한 85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KPS의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되겠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재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게 된 건 7만 톤입니다. 근데 이미 한 기를 다시 회전료를 다시 한 기를 더 추가를 캐파를 증설을 하는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15,000톤입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OLED 시장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삼성, LG의 OLED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이러한 투자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로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모바일은 화면 되게 적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XR 시장도 이제 굉장히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KPS의 본업이 바로 OLED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은요, 지금 뭐 10세대, 그다음 지금 삼성이 8.7세대잖아요. 그렇죠? 8.7세대 이러한 OLED 장비 중에 이러한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어디죠? 바로 KPF의 장비를 가져오고 이미 대규모 수주를 이루기 때문에 OLED 테마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지금부터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상승이 다 나왔지만 굉장히 저조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따로 제가 HB 테크놀로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LED 관련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차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3차 상승 구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 모멘텀이 무려 2가지가 만들어졌고 숫자까지 이제 가시화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1차 상승 파동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3차 파동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 구간은 현재 구간에서요,
11,100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지금 진입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하락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300원. 그다음에 제가 단기적 목표가 13,000원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PS 오늘장에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 목표 주가는 13,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테마술사는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마술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테마술사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테마술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